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관리 소홀로 인한 금융감독원 제재, 스펙 일반 청약 상장 당일 철회, 1,300억 원 규모 ETF 선물 매매 운용 손실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김상태 사장의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범 7년 만에 IPO에 도전하는 K뱅크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성장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리테일과 중소기업 대출, 플랫폼 분야의 공모자금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하자를 많이 낸 건설사 상위 20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가장 많았는데 대형 건설사도 다수 이름을 올리면서 건설사의 자발적인 품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이버가 광고 수익에 혈안된 불법 사금융 조작 논란부터 뉴스 이용자 정치 성향 분류 의혹, 여성 혐오 웹툰 불매 운동까지 부정적 수식어가 겹겹이 쌓이며 논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신한투자증권, 이달 들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관리 소홀로 인한 금융감독원 제재, 스펙 일반 청약 상장 당일 돌연 철회, 1,300억 원 규모 ETF 선물 매매 운용 손실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연말 인사를 앞두고 과거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에서 발생했던 사고 때처럼 이번에도 CEO가 물러나는 관행이 반복될지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김상태 사장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로부터 모두 9건의 제재를 받은 신한투자증권. 금전 제재만 22억 6,270만 원에 달합니다. 사유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위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 다양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형진 전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1.5개월 조치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올해 초 김상태 사장은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CRO도 선임했지만 여전히 악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내부 통제 부실 관련 사고가 일어나자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심각하게 이번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에서 각종 횡령, 부정대출 등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가운데 최근 신한금융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 조사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것입니다. 중대기로를 맞이한 상황서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CEO로서 제 자신을 반성하고 책임을 크게 통감하고 있다며 임직원에게 사과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김 사장의 올해 목표인 ECM,
DCM 동반 탑3 증권사 역시 이루기 힘들 전망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신용도 하락 우려로 DCM 시장의 핵심인 회사채 발행을 잠정 중단했을 뿐더러 앞선 한화 회사채 발행 금리 5기제로 인해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펙 당일 철회로 인해 ECM 시장에 꽂힌 IPO 전문성의 의구심마저 커진 상황이라 차후 주간 작업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신한투자증권. 금투업계에선 경질과 대규모 조직 개편 같은 강도 높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과문을 올리며 입을 연 김 사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출범 7년 만에 IPO에 도전하는 K뱅크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K뱅크는 리테일, 중소기업 대출, 플랫폼 분야 등에 대한 3대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공모 자금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4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한 K뱅크가 기업 가치 최대 5조 원을 목표로 기업 공개 IPO에 도전합니다. K뱅크는 지난 2022년 IPO 첫 입성을 도전했지만 얼어붙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증권 신고서 제출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K뱅크는 실적 지표 개선에 집중했고 올해 상반기 당기 순이익 854억 원을 기록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K뱅크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콘레드 호텔에서 기업 공개 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성장 전략과 리스크 관리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K뱅크는 리테일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출 플랫폼에 대한 3대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금융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리테일 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요구불 예금과 이용자 수요 맞춤 수신 상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을 겨냥한 포트폴리오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과 담보가치 평가 시스템 등을 이용한 비대면 중소기업 대출 서비스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오픈 에코시스템 전략을 통한 플랫폼 사업 확장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전통적 투자 상품뿐 아니라 명품 예술품 등으로 대체 투자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K뱅크 공모 규모는 8,200만 주, 주당 희망 공모가는 9,500원에서 12,000원,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 공모액은 9,840억 원입니다. K뱅크는 공모 유입 자금에 더해 상장이 완료될 경우 과거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 7,250억 원이 국제결제은행 자본 비율 산정 때 자기 자본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1조 원 이상의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K뱅크는 수요 예측을 거쳐 오는 18일 공모가를 확정하고 20일에서 20일 일반 청약 후 오는 30일 상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오늘 정부가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하자를 많이 낸 건설사 상위 20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하자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었고 지난 5년간 하자 판정 1위는 GS건설이었는데요. 건설사의 자발적인 품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국토부가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하자를 가장 많이 낸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ENC와 대우건설, 현대건설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5년간으로 범위를 넓혀 살펴보면 10대 건설사들의 이름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결로, 누수, 오염 및 변색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현대엔지니어링이 낸 하자 118건은 1,000세대가 넘는 한 주택단지에서 모두 나온 건데 하자 이유는 창틀 모헤어 짧음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품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을 접목한 첨단 기술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의 경우 내년부터 상용 예정인 AI 단열 설계 검토 프로그램인 인스캐너를 개발했습니다. AI가 단열재 누락 및 미비로 인한 결로, 곰팡이 등의 하자를 잡아내는 겁니다. 또 건축 단계별 변경되는 설계상의 오류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설계의 오류도 확인합니다. 건물 외벽의 하자를 잡아내기 위해 AI 드론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 포스코ENC, DLENC는 건설 현장에 AI 드론을 활용해 건물 외벽 등에 생긴 균열을 검출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출, 일수 등의 키워드를 넣으면 카카오 다음은 서민금융기관을 소개하는 반면 네이버에선 대출 광고가 상단에 노출돼 불법 사금융 척결 노력에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자의 정치 성향 분류 의혹, 웹툰 불매 운동까지 네이버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대출, 일수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대출 광고가 상단에 뜹니다. 불법 사채 등의 연결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다음에선 서민금융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가 뜹니다. 네이버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을 검색해도 대출 광고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네이버가 금융 취약계층 보호보단 광고 수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장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민금융지원기관 노출 키워드가 다음에선 17건에 달했지만 네이버에서는 2건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0월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부와 손잡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입니다. 네이버가 뉴스 이용자의 정치 성향을 분류한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뉴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단으로 뉴스 이용자의 이력을 그룹핑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네이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네이버 웹툰에 대한 불매 운동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작 공모전에 출품된 이세계 퐁퐁남이 발단이 됐습니다. 여성과 기혼 남성에 대한 혐오 표현과 내용이 담긴 웹툰을 그대로 반영하며 젠더 갈등을 조장한다는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해당 작품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제작됐으며 작가는 여성 혐오 행위를 옹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야놀자가 플랫폼 부문을 분할해 자회사 인터파크 트리플과의 합병을 본격 예고했습니다. 신설 합병 회사가 여행 플랫폼 업계의 서비스 경쟁에 불을 붙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혜연 기자입니다. 야놀자가 플랫폼 부문을 물적 분할해 독립시키고 연내 자회사인 인터파크 트리플과의 합병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합병된 새로운 회사에서 여행 사업을 통합 전담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야놀자의 사업은 클라우드, 플랫폼, 인터파크 트리플 등 세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클라우드 부문을 제외한 플랫폼과 인터파크 트리플이 숙박, 투어, 항공, 엔터테인먼트 등 여행 관련 사업을 공통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물적 분할을 통해 두 회사로 분산돼 있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보다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전략을 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야놀자는 클라우드 부문을 존속회사로 하고 플랫폼 부문을 떼어낸다는 이사회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주류 사업이 분할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시 결정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 상반기 야놀자의 총 매출액은 4,350억 원. 이 중 플랫폼 부문이 41%가량을 기록할 만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야놀자가 클라우드 솔루션 부문을 내세워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해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야놀자 측은 이날 물적 분할이 글로벌 시장에서 여행 산업 경쟁력을 더 갖추기 위한 계획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속가능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시장 진출, 혁신 서비스 출시, 고객 가치 향상 등 B2C 차원에서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업계에선 당장 여행 플랫폼 시장 점유율에 변동이 생기진 않겠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각종 마케팅과 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차량의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최적의 타이어를 장착하는 겁니다. 타이어의 컴파운드와 패턴, 구조, 형상 등의 요소를 최적으로 디자인하는 기술이 중요한데요. 이런 복잡한 개발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거나
가상의 공장을 만들어 효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빗길, 눈 내린 도로 위, 험난한 오프로드까지 자동차는 다양한 지면 위를 달립니다. 운전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자동차 타이어도 필요로 하는 성능이 각기 다릅니다. 겉보기엔 구분이 어렵지만 여러 상황에서 최상의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고성능의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해 타이어 회사들은 타이어의 패턴, 컴파운드 등을 바꿔가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여기에 AI, 가상현실,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개발 효율을 높이는 것이 트렌드. 오늘 금호 타이어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해 제품 개발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어는 고무의 카본, 실리카겔 같은 보강재를 혼합해 완성하는데 실물을 만들어보는 기존 제품 개발 방식을 대신해 디지털 공간에서 AI로 최적의 설계를 찾아내 가상으로 제품을 만들고 성능을 예측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은 제품의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역시 사내 공모전으로 채택된 생성형 AI 활용 타이어 패턴 디자인 개발 아이디어를 현실화합니다. 지난 9월 AI 기업 마키나락스와 손잡고 AI 모델 개발에 나섰습니다. 넥센 타이어는 AI가 만들어낸 타이어 패턴을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 빠르게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물 평가에 적용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버려지는 시제품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한다는 목표. 효율적으로 타이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업계는 신기술 도입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1988년 법인 설립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려는 것이란 설명인데요. 앞서 롯데온과 롯데면세점도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롯데그룹 유통계열사에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이 오늘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만 45세 이상 사원 또는 현 직급 10년 이상 재직 사원이 대상입니다. 대상자에게는 18개월치 급여와 취업지원금, 자녀 학자금 등을 주기로 했습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중장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심화하는 편의점 업계 경쟁과 소비 침체 속에 실적이 내리막길을 걸으며 고전해왔습니다. 지난 2022년 48억 원, 2023년 551억 원 등 2년 연속 연간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에도 44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업계에선 세븐일레븐의 이번 희망퇴직 단행이 최근 이어진 고강도 비용 감축 작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2022년 4월 인수한 미니스톱의 국내 2,600여 개의 점포에 대한 브랜드 전환과 동시에 수익성이 낮은 기존 점포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1만 4,265개였던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 3,130개까지 줄었습니다. 본업인 편의점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현금 인출기 사업부 매각도 추진 중입니다. 세븐일레븐을 포함한 롯데그룹 유통계열사의 희망퇴직은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이 지난 6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지난 8월에는 롯데면세점이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두 업체 모두 업황 악화 속에 장기간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곳입니다. 롯데온은 2022년 롯데그룹 유통사업군 통합 온라인몰로 출범한 이래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손실을 냈고 롯데면세점도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내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민희입니다. 7, 80년대 대중음악의 중심이었던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 곡들이 포스터로 재탄생했습니다. 옛 노래를 포스터 형태로 시각화한 2024 대강포스터제가 열린 건데요. 신문 형태의 도록을 제작하는 등 서울경제신문과의 협업도 진행됐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7, 80년대 가요제 수상곡을 표현한 포스터들. 옛 노래를 포스터 형태로 새롭게 시각화하는 2024 대강 포스터제의 모습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대강 포스터제 기획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3회 2024 대강 포스터제가 지난 11일 개막해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됩니다.
대강 포스터제는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등 아마추어 가요제에 참여했던 곡들을 오늘날의 그래픽 디자인을 통해 표현한 전시입니다. 추억 속의 노래를 포스터로 새롭게 예술화함으로써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신세대에게는 참신한 경험을 선사한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지금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노래를 시각으로 변환을 한 그런 재미있는 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세대 분들이 오셔도 모두가 다 공감하거나 혹은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다음에 또 젊은 친구들은 새로운 노래를 발견하기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노래를 다 따라서 부르시면서 전시를 관람하실 정도로 각자 이번 전시를 위해 참여한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총 110명. 각자 아마추어 가요제 참여곡 중 한 곡씩을 선정해 포스터를 디자인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지나간 옛 노래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창의적인 포스터를 완성했습니다. 본 전시에 앞서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하기 위한 대강 포스터제 공모전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을 받은 김서영 디자이너의 청개구리를 비롯해 총 30작품이 수상했습니다. 신인 예술인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수상자 전원에게 전시 참여 기회가 주어져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도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전시가 정말로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사람 마음을 울리는구나. 너무 좋은 작가들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경제신문과 대강 포스터제가 협력해 제작한 특별판 신문도 공개됩니다. 2종 각 5,000부의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특별판 신문은 전시 작품 중 총 48점을 전면 컬러로 담아냈습니다. 전시회 도록은 대부분 책 형태로 발간되는데 새로움을 모색하는 전시의 지향점과 신문사와의 협력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작품을 더 신선하게 경험할 수 있는 도록을 만든 겁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대강 포스터제는 앞으로도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예술을 선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늘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 회계 심사에 착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충당 부채나 투자 주식 손상 등의 의혹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리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상 회계 심사는 공시된 자료에 대한 확인과 자료 요구, 소명 등의 형태로 진행되며 3, 4개월가량 걸립니다. 이후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돼 감리 조사에 착수하면 감사인 등을 불러 깊이 있는 조사에 나서게 되며 이는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과열되자 공개 매수 기간에 이례적으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불공정 거래 조사에 즉각 착수한 바 있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한국에 출시됐습니다. 위고비의 국내 유통사 줄릭 파마코리아는 오늘 국내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위고비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줄릭 파마코리아는 위고비의 국내 공급가를 37만 2,025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위고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이기 때문에 판매 가격은 의료기관마다 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제품은 약물이 사전에 충전된 주사제 형태로 약물 1개를 주 1회씩 한 달간 총 4회 맞아야 합니다. 위고비는 임상시험 결과 68주 투약에서 약 15%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 앞서 국내 출시된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싹센다가 56주간 임상에서 평균 7.5% 감량 효과를 나타낸 것보다 더 뛰어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위고비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설사, 변비 등이 보고돼 식약처에선 위고비를 비만 치료제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부작용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